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서울시장 선거, 부장시장 선거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뜨거운 관심으로 떠올랐는데요. 한 분씩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는데 오늘은 부산시장에 도전하시는 박민식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재선 의원이시죠? 재선 의원 하다가 입에 떨어졌습니다. 요번에 떨어지셨는데, 아유, 그거 가지고 부산에서, 저도 이제 부산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여론이랄까요? 거기 이제 지역 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안타깝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모든 게 인기가 상당하시더라고요. 부산시장 선거 얘기는 좀 이따 우선 하고요. 우리 박민식 의원께서는 또 특수부 검사 출신이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검찰 내 돌아가는 내용이든지 너무 잘 아실 텐데, 특수부 검사라는 게 검찰에서도 말하자면 제일 노른자이라고 그럴까? 엘리트라고 그럴까? 뭐 그런 데 아닙니까?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지금 말해서 이제 특수부, 네. 또 공안부, 네. 강력부, 네. 형사부, 네. 또 뭐 기획 전담 검사, 이렇게 네. 이제 다 자기 주특기가 있는데, 네. 이제 특수부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화이트 칼라 범죄.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네. 좀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수사하는 곳이다. 네. 그래서 뭐 또 적지 않은 검사들이 네. 이제 특수부를 많이 지원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도 많이 아무래도 특수부가 그래도 권력층 수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요? 요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심도가 네. 뜨겁습니다. 여론조사 뭐 1등을 달리고 30% 넘는 조사도 나오고 이러는데, 윤석열 대망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현직 검찰총장인데다가 또 본인이 뭐 실제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제가 알기로. 예, 그렇죠. 뭐 저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정치의 바다에 끌어당겨서 지금 여론조사가 뭐 1등이다 2등이다 나오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지금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계속 핍박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 이 양반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맨 처음에 뭐 정치 이런 데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네. 그냥 국민들이 핍박을 받는 거를 보면서 오히려 불법이 지금 말해서 악당이 뭔가 정의로운 사람을 자꾸 쉽게 말해서 못되게 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장면을 1년 내도록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박수를 자꾸 치고 응원을 하게 되는 거죠. 존 웨인이에요. 보안관, 그렇죠. 악당들이 보안관한테 총질을 해대니까 네. 보안관이 크게 한 일이 없어도 네. 뜨는데 국회에 나가서 조금 국감에서 조금 바른 소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소리 했다고 인기가 좀 대드는 소리 좀 했다고.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할 말을 한 거죠. 할 말 한 거예요. 할 말을 한 거고 옳은 말을 해야 될 때 사실은 검찰총장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 그 전에 이렇게 권력에 빌붙고 또 눈치 보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최소한 가져야 될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원칙을 그냥 견지했을 뿐인데 예. 상대적으로 부각된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임기가 7월까지이기 때문에 저분이 뭐 7월까지 임기를 지킬 것이라고 공언을 했고,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의지와는 또 상관없이 네. 7월까지도 우리 보수 중도 우파 진영에서 좀 뾰족하게 어떤 대권 주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많은 지지자들이 나라 지금 이대로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여론의 압력, 압박 이제 윤석열밖에 없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분도 상당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7월 이전에 나오는 것부터 제 생각입니다만 예.
그거 이제 그런 여론의 압박 내지는 또 야당 쪽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땡겨와야 되니까 뭐 그런 이제 말하는 설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일찍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내년 3월이 선거니까 내년 4월인가 3월이 선거잖아요. 3월이죠. 대선이 3월이 예, 선거니까 7월 다 채우고 나와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7월까지 진짜 총장으로서 할 일이 있잖아요. 지금 수사가 계류 중인 게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 그걸 진짜 진두지휘를 잘해서 혁혁한 수사에 공을 세우고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뭐 정치 공학적으로 또 정치적인 유불리를 네. 그 윤석열 총장이 계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네. 자기가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네. 그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주어진 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수행하면은 네. 그것이 국민들이 평가를 내려줄 것이다. 그렇죠. 뭐 이게 좀 일찍 나와야 된다. 뭐 정치하는 사람 또 7월에 나와야 된다. 뭐 좀 시체말로 좀 잠수 타고 있어야 된다. 막 이게 이제 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고 또 그분이 뭐 정치라는데 여기 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판이기 때문에 우선은 자기의 직책을 아주 100% 원리 원칙 또 법에 따라서 잘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그 윤석열을 개인적으로는 좀 아십니까? 뭐 같이 근무한 적은 없고 네. 뭐 다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뭐 하고 네.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어디 언론에 한번 났기 때문에 네. 이제 하나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특수부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네. 저 수석 검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옷을 벗었습니다. 네. 옷을 벗었는데 그때도 윤석열 저분을 제가 잘 몰랐어요. 이름만 알지.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오. 사표 쓴 날에.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남자들끼리 약간 좀 욕을 섞어서 네. 박 검사 뭐 임마 지금 바로 나와봐라 이라는 겁니다. 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오. 그때는 윤석열 저 중앙지검장일 때 아닙니다. 그때 평검사죠. 평검사일 때 평검사 저보다 이제 약간 선배죠. 아, 야. 약간 선배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중앙지검 특수일부 수석인데 근데 그 지금 사표 쓰고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근데 뭐 또 나도 뭐 저도 이제 좀 그게 있는데 자기가 뭐 뭐라고 빨리 지금 빨리 밖으로 나와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어디 중국집에 네. 이제 저하고 둘이 만났습니다. 네. 만났더니 막 뭐라고 하면서 지금 말해서 니 같은 놈은 변호사 해서 돈 벌 친구가 아니다. 오. 특수부 검사를 해야 된다. 나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네. 그 만류를 강하게 하면서 자기가 한번 변호사 1년쯤 하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총장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도 해보니까 변호사는 안 맞더라. 체질이 예, 자기나 저나 이런 체질은 예. 특수부 검사를 해야 되는 체질이다. 어. 라고 하면서 아주 이제 약간 뭐라고 하는 거죠. 선배가 이제 후배 이렇게. 근데 제가 뭐 그 윤석열 그때 선배 말 듣고 사표를 반려한 건 아니지만 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냥 전화도 아니고 밖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하는데 혼자 마음이 참 짠하고 고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 그때 당시에 박민식 검사를 굉장히 아낀 거네. 아니 뭐 저뿐만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윤석열 그분의 개인적인 캐릭터가 네. 이제 좀 후배들을 잘 이렇게 챙기는 아. 그런 약간 보스 기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님 리더십 그런 예, 게 예. 있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맨 처음에 이제 만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또 국회의원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역시 대한민국 그 최고의 검사 중에 한 명인 것은 틀림없었다. 윤석열을 평가할 그렇죠. 때. 예. 오. 제가 또 그 과거에 뭐 언론에 난 거지만 국회의원 당시에 윤석열 최고의 검사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한번 저희 당에서 네. 한번 시급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거 쉽지 않다. 그렇죠. 네. 사람 그 마음이 좀 이렇게 품이 있는 거죠. 아니 그것도 그래서. 그냥 전화로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중국집에 일부러 불러내서 그 시간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아, 해서 특별한 일이죠. 자기하고 직접 상관도 없는데. 그렇죠. 예. 예. 잘 알지를 못했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내 직접 부하도 아닌데 그렇죠. 그 불러내서 네. 그런 야, 그거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들어오면서 마음이 참 짠하고 고맙더라고요. 예. 아,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이분이 그 뭐 검찰총장 될지 유명한 사람이 될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저도 국회에 들어가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보니까 참 아주 훌륭한 검사 중에 검사더라. 야, 그 제가 아까 윤석열 아까 그 탄압 얘기했을 때 존웨인이라고 평가했는데 김두한 뭐 이런 리더십 김도환하고 다 비교하면 안 돼. 아, 예, 하여튼 그런 리더십이네. 그러시고 개인적인 그런 게 있군요. 그때 이제 그거고 요즘에 이제 그 윤석열 현상 예. 이제 대권 주자로 막 뜨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하고 이제 갈등을 빚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 윤석열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뭐 보통 정치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서 어떤 선택의 문제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옳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른데 이번 윤석열 사태의 핵심은 뭐냐면은 네. 누가 보더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한쪽은 완전히 불법이에요. 그렇지. 한쪽은 그냥 원칙과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불법과 법의 대결인 것이죠. 윤석열 추미애 사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헌법을 지키겠다. 또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 저는 그냥 정치인들의 립 서비스 또 뭐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니 검찰총장을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핍박해서 찍어내려고 1년 내도록 군사작전하듯이 하는데 그걸 수수방관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네. 법치주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물론 본인의 일이기도 했지만 비단 윤석열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윤석열 같은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용기 또 저항하는 그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지켜진 것 아니냐. 물론 이제 그 주변에는 뭐 법원의 판사들이나 또 많은 국민들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번에 마지막에는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윤석열의 그 제가 지금 아까 그 얘기를 우리 박민식 의원의 얘기를 들으니까 네. 야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을 사표 내는 걸 반려하기 위해서 만나서 막 형처럼 이마저마 하면서 그런 거는 정치의 꿈을 가지고 야 이 아까운 사람이다 인재로 보고 이건 나란 일을 할 때 나중에 큰 일을 할 사람이니까 미리 저 뭐 변호사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 꿈을 미리 좀 키운 거 아닐까요? 아니 박사님 그거는 전혀 아닌가? 뭐 전부 다 만무당한 말씀이고 그 당시가 벌써 15년 전의 일입니다. 저도 평검사고 윤석열 총장도 그 당시 평검사였을 겁니다. 아마 그때 뭐 정치에 대한 뭐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이제 검사로서 아까 기질로 그렇죠. 또 특수부 검사로서 다 이제 특수부 검사들끼리는 다 그게 또 있구나. 있으니까. 이거다. 진짜 얼떨 떠오르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사 시절 네. 그다음에 육사 나와서 이제 쭉 그 장교로 근무하면서 후배들을 그렇게 막 챙기고 그랬대요. 뭐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야 그런 리더십이네 형님. 아니 뭐 그래도 전두환 보수. 대통령하고 좀 아니 그러니까 리더십. 그러니까 그 보스 기질 뭐 보수 이런 게. 기질이 좀 있었다고 보스 하더라고요. 기질이 예, 있구나. 있는 거죠. 예, 예. 이성윤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중앙지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참 그렇습니다. 근데 네.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야, 이것도 사실 방송에서는 처음 이야기할 수 네. 이건 약간 얘기해 주세요. 방송에서. 제가 그때 자칫 그 이성윤 그분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예. 그쪽에 한번 차출이 되어서 이제
그때 검사 때 그 파견 갈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제 전임 제가 가려고 저보고 가라고 했던 그 자리 예. 그 자리 전임자가 이제 이성윤 그분이죠. 아. 이제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나오고 이제 박민식 제가 검사가 이제 갈 뻔한 거야. 갈 뻔했죠. 예. 근데 맨 처음에 되는 것 같더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거기서 위에서 카트 돼가지고 제가 뭐 노선이 그쪽이 아니구나. 그쪽이 아니다. 아 정확하게 아시네요. 아, 이거 조사해 보니까 이거 우리 편이 아닐세. 아, 그때가 이제 참여정부.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민정수석이 있을 할 때. 때니까. 아, 뭐 맞을 겁니다. 뭐 예, 예. 아유 그거지 뭐, 뻔하지 뭐. 노선이 우리 쪽이. 예, 노선이 이거 우리 쪽이 아닌가벼. 그래서 예. 저쪽 분들은 저 그런 것도 엄청 따지는 분들이니까. 예. 아 그렇구나. 요즘에 그 이성윤과 윤석열의 뭐 대립각에서는 지금 윤석열이 좀 이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성윤이 이거 또 나왔던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김학의 사건 그때 출국금지 당해서 갑자기 그거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공항에서 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된 거. 그거 공문서 조작해가지고선 이걸 했대네 출국금지 서류를요. 사건 그러니까 번호도 저도 뭐 사건 번호도 막 없는 거 막 만들고. 보도만 보았는데 아무리 이 뭐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 핵심은 적법 절차입니다. 그렇죠. 듀 프로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절차적인데 큰 흠이 있으면은 사실은 모든 게 무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도 지금 애매한 상태에서 그냥 억지로 내사번호나 사건 번호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허위로 그래서 출국 금지를 시켰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또 서울 검사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랬다라고 하면은 저는 상당히 중대한 위법 행위 아니냐. 야, 이런 거가 사실 공수처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건. 만약 그렇게 되면은 김학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거는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목표, 표적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면. 그렇죠. 타켓을 찍어놓고. 타겟을 찍어놓고. 저거 김학의는 무조건 잘라내야 돼. 그렇죠. 그럼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제 이런 거 아니 출국 금지 공문을 갖다가 이거를 검사라는 사람이 중앙지검에서 압박을 해가지고 사건 번호도 막 만들어내고 압박해서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리에다 검사 뭐 또 특히 특수부든 검찰 수사라는 것이 어떤 물 흐르듯이 어떤 수집한 증거에 의해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인데 거꾸로 어떤 목적을 답정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답을 미리 딱 정해놓고 이놈 죽여야 돼. 그렇게 정해놓고 억지로 이제 막 그거를 만드는 거죠. 증거를 만들고 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절차에 필요한 어떤 단서를 억지로 만들고 이게 다 불법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 출국금지 그 서류를 그렇게 사건 번호도 막 조작해서 했다면 그 자체가 법으로 굉장히 그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거? 중대범죄죠. 중대범죄 아니에요? 중대범죄죠. 이성윤 측에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거네요. 그런 일이 뭐 상당히 저는 여러 건 지금 그러니까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그게 터졌는데 그 뭐 조선일보에서 없는 사실을 그렇게 아주 대서특필했겠어요. 야, 이거 이제 좀 커질 것 같은데 특수부 검사 출신 지금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찰총장 출신이다. 또 뭐 법무부 장관 출신이다. 또 뭐 법관 출신이다. 과거의 자기의 어떤 직위나 또는 뭐 출신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 자격이 있다 없다라고 할 건 아니고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촛불혁명 운운하면서 지난 4년을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제일 쉽게 고개를 돌리는 또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요. 뭐냐면은 본인이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 평등을 그렇게 메가폰을 잡고 뭐 입만 열면 이야기했는데 지금 4년 동안 보니까 완전히 불공정, 그러니까. 편법과 반칙, 또 뭐 그런 거로 점철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시대 정신이라는 게 고상한 무슨 철학도 있겠지만은 그런 공정, 정의, 평등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문재인 정부의 그런 행태에 대한 네. 어떤 반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최소한 이거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데 대한 희망이 네. 이제 예컨대 지난 1년에 윤석열 현상. 신드롬을 일으킨 것이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 검찰총장 이런 걸 떠나서 정치 어떻게 보면 뭐 사실상 정치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는 네. 그런 정치적인 인물 중에서는 그런 공정성 또 법의 원칙 이런 것을 표상하는 어떤 심볼로서는 가장 점수가 높지 않냐. 그렇죠.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거 플러스 이런 것도 있어요. 국민. 전 뭐 정치를 안 했으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반사 효과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저것들 싹 그냥 혼내줘라, 쓸어버려라. 왜 검찰총장이니까 수사권이 있잖아요, 기소권이. 야, 싹 기소해버려. 이런 국민의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가능할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때 12.12 사태 나고 그 수사권으로 네. 말하자면 국가보위부라는 거에서 다 뭐 정승하고 뭐가 다 수사해가지고선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때 보안사령관으로서.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수사가 문정권의 그 핵심 세력에 대한 수사가 걸려 있는 게 많잖아요. 원전뿐만 아니라 울산의 송철호 사건 등 뭐 나임 옵티머스 사건 등등등등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하면서 그때 전두환식 혁명 일으키듯이 혁명이라고 표현해서 되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싹쓸이를 했잖아요. 싹 그냥 이 문정권을 그렇게 해서 검찰혁명 그 가능할까요? 아니 뭐 그것을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뭐 국민들 그게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우선 그런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 네. 이제 그런 수사가 행해졌다. 법대로.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사를 근데 그거를 전두환 뭐 정승화 체포하고 이런 거로 이제 비유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아니 저는 그게 이제 그걸 비유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그 전두환 케이스와는 다르지만 다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수사. 왜냐면 검찰총장의 지금 이제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라든지 또 뭐 울산시장 그런 불법 개입 사건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원전 지금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네.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검찰총장이라서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라 말라 총장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대전에서 지금 원전 사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그 검사들이나 또 검사장이나 또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까지도 이게 뭔가 증거가 갖춰져 있고 수사 혐의가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눈치다 정치권 눈치 본다고 스톱한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검사들 윤석열 총장까지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배신 이런 정치적인 걸 떠나서 법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게 되면은 직무유기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감옥 가야 될지도 몰라요. 윤석열 총장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밑에 일선 검사들이 야 이거 핵심 이 몸통이 문재인인데 이거 수사하다가 뭐 좀 골치 겁먹을 경우에 윤석열 총장이
부당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팀목이 돼줄 테니까 법대로 수사해. 그렇죠. 성역 없이 누구든 예. 저 방패막인 내가 해줄게. 이렇게는 할 사람이냐 이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그거 안 하면 자기가 감방 가니까. 자기가 감옥 가죠. 그리고 뭐 지난 1년 동안 그 추미애의 폐악질에 네. 그렇게 아주 저항하고 또 법과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면은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사람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주길 국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높은 것도 좀 이렇게 인식을 하셔서 제대로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린 거고요.